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예술가 하면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화려한 스타들 그 뒤에는 사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또 무명의 수많은 예술인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들의 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을 담은 법안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회 입성하신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네. 다른 어떤 분보다도 입법 활동을 위해서 또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바삐 이제 뛰시고 또 지역도 뛰시고 하시는데 등원 100일을 보낸 소감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100일 만에 지난번 사시존치 법안으로 첫 번째 입법 데이트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는 짧은 임기였기 때문에 남보다 한 4배 이상 열심히 지역과 국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작년 결산을 진행 중에 있어서요.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또 지역은 틈틈이 또 지역의 활동들 소홀히 하지 않고 예, 지역 주민들 어제도 하루 종일 의정 보고서 배포하면서 주민들 만났습니다. 예. 아유,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다루고자 한 내용이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 입법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소위 최고원법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당시 좀 이렇게 급히 급조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실효적 효과가 좀 다소 부족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현실성을 좀 강화하면서 특히 최근에 또 제 학교의 후배이기도 한데 예, 배우가 죽음을 5일 만에 발견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서 이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당초 만들 때부터 꼼꼼하게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나고 화제가 됐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손을 보신 건데. 현행 예술인 복지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그 이유들을 좀 파악해 보셨죠? 이제 급조했다라는 부분도 물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원인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술인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시혜적 측면으로 좀 접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의 독특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기 프라이드들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정말 예술의 창작 지원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것들이 다양한 어떤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적 개념들이 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들이 다소 좀 까다롭고 또 예술인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의 활동들을 증명해내는 이런 것들이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사하고 나를 심의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등록하는 형식으로 좀 개정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법명 제목 자체를 예술인 복지법이 아니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의원님께서는 실제 연극 배우로서 무대에 서기도 하셨던 현장 경험이 남보다 이제 확실하게 있으신 건데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으로 사는 것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순수 예술을 하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기초 문화에 대한 기초 부분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연극인들 또 예술인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가는 국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게 특히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창작의 활동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부 예산도 축소되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리고 특히 요번같이 메르스와 같은 굉장히 큰 사건이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이 네. 이제 자기 본인들의 생활고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음.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작 활동은 위축되고 지원은 줄어들고 네. 또 일반 국민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분야가 바로 이런 예, 문화생활을 그렇습니다. 향유하는 예, 부분이기 예. 때문에 뭐 이중 삼중고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닐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예술인 복지법은 이제 의원님이 실제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후문인데요. 자세한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제 예술 활동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대상들을 정하고 그 대상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게끔 돼 있는데요. 네. 예술인들이 자기의 창작 활동들을 이렇게 심사받고 심의받는 것들을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예. 뭐 아무개라는 배우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학로의 무슨 극장에서 어떤 작품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대상 자체가 네. 각 장르별로 좀 차등이 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네. 예를 들어서 5년에 연극은 몇 편을 이상을 해서 그 몇 편한 내용들에 대한 증명들을 그것들을 제출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뭐 한다는 것이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제 형식으로 해서 네. 각 배우들이 대상자 자체가 이미 등록돼 있는 배우 풀을 가지고 아하. 예술인들 풀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아. 보완을 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명칭 개정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 표준 계약서, 그러니까는 예술인과 그 프로덕션과 이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네네. 표준 계약서를 이렇게 권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은 사실은 이렇게 서면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개정안을 낸 데에는 정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작품 네. 그리고 예술 단체의 경우는 예. 이 표준 계약서 혹은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효력을 당연히 갖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창작품에 다 적용하게 되면 또 이것이 현실이 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술 작품이 위축받을 수 있어서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지원금들을 통해서 작품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작품의 경우는 프로포잘 할 때부터 사실은 배우들의 개런티나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내는데 사후에 이것들이 실제 지급이 됐는지를 검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적 구속력을 좀 갖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나 서면 계약서를 갖고 나중에 배우들 스스로 예술인들 스스로 권리 구제를 받게끔 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삽입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의 예술인이라 하면 무대에서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이 공연 활동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 그렇습니다. 각 장르의 모든 분야와 조명도 될 수 있고 스태프들도 다 음향도 될 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연극 배우로서 한 10년 동안 네. 학교 활동도 하고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공연 예술의 경우는 그 영화의 경우는 사실 배우 개런티가 한 제작비 한 50% 이상 들지만 네. 특히 연극의 경우는 그 극장 대관료가 한 50% 이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제작비의 많은 부분들을 그 무대를 만들고 이렇게 조명을 하고 이런 디자인하고 이런 쪽에 들어가고 나중에 관객 수입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배우들한테 최종적으로 주게 되는데 결국엔 적자가 나게 되면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배우들한테 이렇게 부담으로. 떠안기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구두 계약도 만연하고 네. 또 한번 도와주라. 예. 뭐 그 또 형님 도와드리죠.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경향도 예, 많이 예, 있고요. 다 선후배들로 다 알고 예, 있는 예.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적자가 나면 내가 다음에 한번 작품 잘 되면 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일로서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선후배고 인간적인 친밀함이 있지만 네. 이건 엄밀하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예. 거고 계약도 당연히 해야 됐는데 왜 그렇게들 안 하고 이렇게 넘어오고 피해를 보고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문화예술계의 이제 특성인데요. 특성인가요? 사실 아. 선후배들끼리 다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네. 제도로 인해서 차츰 현장에 이런 어떤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예술인복지법 이제 이름을 아까 이제 바꾸신다는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실효성과 더불어서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었고요. 네. 예술인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국회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차츰차츰 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특히 이제 외부에서 지금 예술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록 제도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렇게 등록 입증해 내려면 많은 서류 절차들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막 가서 뛰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를 안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실은 열람을 통해서 네. 다른 관계 부처에 요청을 하면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보완들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 편리성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실질적인 예술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미비점들을 보완했습니다. 예. 네. 그 떨어져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네, 네. 아실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건 공연 예술입니까? 아닙니다. 영상 예술도 예, 포함됩니까? 모든 아. 예술인 복지법에는 사실은 모든 예술 장르들을 다 망라해서 담고 네네. 있습니다. 예. 뭐 무용을 하시거나 그럼요.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연 예술을 예를 들어서 예를 예, 들어주셨군요.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의원님 와주셨을 때 네. 사시 존치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느 예, 정도까지? 지금 뭐 사실 논의는 굉장히 무르익었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아, 사실은 이제 고시생들이나 대학생들, 네. 당사자들이 직접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의견을 공부해야 담기 위해서 되니까. 예, 지금 뭐 사시가 1차 시험이 끝났고 발표하기 전이라 그분들을 같이 토론회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그 박주선 의원님께서 또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님께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 네. 이렇게 여러 새정치연합의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하시고 움직임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로스쿨을 통한 배출된 그 변호사들에 대한 취업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서 네네.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서 이런 네. 문제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측면에서 지금 기회균등의 공정사회가 결국 사시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측면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던 새누리당 강석근 의원께서도 기회의 사다리에 관한 네,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그 부분도 그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걸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27년 동안 야당 텃밭이었던 지역이죠. 이 관악구 을 지역에서 당선이 돼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텐데. 네. 게다가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위원회 2개 상임위 활동 바쁘십니다. 올해 꼭 실현하고 싶은 현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야당이 집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기대가 큰 만큼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행인지 제가 당선되고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하나씩 많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뭐 들면요? 물론 저의 노력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 5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네. 지하철역은 단지 4개뿐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신림, 봉천, 서울대 입구, 낙성대역. 네. 신대방하고 사당의 경우는 동작구하고 인접해 있고요. 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인구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경전철 사업이 네네. 최근에 이제 지난 6월 30일 날 국토부 장관께서 승인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전철 신림선과 남곡선이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신림선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9월 7일 날 저희가 기공식을 갖고 올해 네. 안에 연내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완공하는 그런 대장정의 첫 발을 지금 네. 내딛게 됐습니다. 예. 잘 됐군요. 예. 더불어서 또 챙길 현안이 있으시면요? 지역에 뭐 그 외에도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네.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거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노후돼 있는 여러 주거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뭐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강남 아파트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네. 그런 문제들도 지금 꼼꼼히 챙겨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의 문제도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이 지역의 인구들이 교육 문제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교육의 환경 개선들 또 질 높은 교육의 서비스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입법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이제 제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입법 활동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면서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미비점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좀 다양한 지금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아파트하고 이렇게 공동주택의 빌라의 경우는 네네. 감정평가 실거래가 위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네.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네. 그 공시지가 플러스 20% 정도 수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양자 간의 갈등 구조가 있어서 네. 이것이 잘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고 있고요. 네. 또 정말 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온누리 상품권, 정말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네. 좀 누수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법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인 몇 역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또 힘내서 활발한 네.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